자, 우리 청년 대표로 이렇게 마시겠습니다. 마이크 쓰시게. 자, 박수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선 이 더위에 고생하시는 많은 공무원, 그리고 저희 때문에 덩달아 고생하시는 경찰, 정보관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사실 누군가의 적을 세우고 나를 세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나에게 큰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라면 타인에게도 별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같이 평범한 사람도 더 이상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일단 송철호 시장에 대해서는 잠깐만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울산시청에 들어오신 공무원들은 시험을 쳐서 그것도 상위 랭크 되시고, 그리고 각자 달동이나 구청이나 이런 데서 일하실 때 업적이 좋으신 분들이 시청으로 많이 스카웃이 되신다고 해요. 그런데 송철호 시장은 본인이 8번 떨어지고 9번 사기로 붙어서 한이 맺혔는지 수많은 개방 공무원직을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시험 안 치고 들어오신 공무원분들이 되게 많아요. 흔히 말하는 백으로 들어오신 분, 송철호 백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저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도 한번 말을 해보고 싶은데요. 지금 다들 세금 때문에 허리 졸라매시고 경기도 좋지 않아 예민한데,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되자마자 시의원 활동비 인상을 요구하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고 철회를 하셨죠. 이 사람들이 과연 무엇을 위해서 시장 활동비를 올려달라고 했을까요? 청소년 의회조례 사건 때 이미영 의원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은 시민에게 구타를 받았다면서 자기가 1인 병실에 호화병실 한 600만 원 정도로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 세금으로 1인 병실에서 한 달 동안, 그리고 그 한 달 동안 일하지 않으시고도 의정활동비를 찾아가셔서 거의 1,000만 원에 육박한 돈을 여러분의 세금으로 받아 쓰신 분이 바로 울산시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송철호 시장과 더불어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하고 사퇴를 요구하는 바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저는 제일 신기한 게 뭐냐면, 제 동생의 절친이 아버지께서 국회의원이셔가지고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한 번 나가면 집안이 거덜난대요. 2번, 3번, 4번 나가면 집안 전체 문중을 말아먹는다는 그 정도로 돈이 많이 든답니다. 근데 송철호 시장은 그 유명한 인권 변호사 아닙니까? 그런데 8번이 떨어지고도 20억, 자산 가치가 20억이 넘는 공장이 전라도에 있다는 의혹을 받고 계시죠. 여러분, 인권 변호사 하면 흔히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쌍한 사람들의 인권을 위하고, 그리고 정말 소외된 사람들에 위해서 돈을 별로 받지 않는 그런 인권 변호사를 생각하시죠? 송철호 시장의 인권 변호사 경력은 이거 하나입니다. 현대자동차 대표 변호사, 노동인권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인권 변호사는 돈 안 받았냐? 돈 꼬박꼬박 받고, 송철호 시장 얼마 전에 기획부동산 사기 가해자 변호 맡다가 신규명 변호사랑 같이 시민들에게 문매를 맞고 삭발쇼를 하고 아주 수치를 당했던 인권 변호사 아닙니까? 계측근도 송철호 변호사와 맞붙어서 졸지에 범죄인 됐다가 극적으로 무죄 판결 받았습니다. 그때 인권 변호사라는 분이 바로 송철호 변호사가 그 변호를 맡아서 가해자를 피해자로 둔갑시킨 그 유명하신 인권 변호사이십니다. 일단 송철호 시장에 대해서는 이만큼만 얘기하고요. 제가 이 자리에 쓴 것은 여러분의 어떤 정보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좌파, 진보, 문창, 달창 이런 사람들은 조직적으로 정보를 내보내서 굉장히 세뇌를 시키는데요. 저는 이분들 덕분에 뉴욕타임즈랑 이코노미스트, 그 다음에 타임즈지까지 지금 제가 그것까지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거짓을 파헤쳐내기 위함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정할 건 인정합시다. 지금 저희 방역체계 잘 되어 있죠? 그리고 전산 시스템 잘 되어 있죠? 자, 이 시스템이 언제 된 거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박근혜 정부 때 메르스 사태로 엄청나게 언론에게 두들겨 맞습니다. 그리고 박근혜가 그 이후로 감염병 예산을 3배를 올립니다. 그리고 지금의 전산체계를 구축을 합니다. 제가 오늘 연합뉴스 기사 그대로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는 아시죠? 어느 편향인지. 한국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된 때에는 지난 2015년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사태 이후 진단검사 체계를 개선한 것이 주요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분석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BBC도 2015년 사태 이후 전산 체계를 구축하고 그 다음에 음압병동을 설치하고 음압병실을 설치를 의무한 법안을 발의를 했고요. 그리고 그 전에 감염병 예산이 너무 적어서 정말 욕을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그 이후로 박근혜 정부가 꼬박꼬박 고가를 채워넣은 거죠. 그럼 문재인 정부는 무엇을 했냐? 박근혜 정부가 메르스 사태 이후로 감염병 예산 올려놓은 거 사용하고 음압병동을 만들어 놓은 것을 사용하고 그녀가 구축해 놓은 전산 체계를 활용했습니다. 그냥 그것만 잘해도 됐을 건데 의협에서 말하는 중국인 입국 금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대구에서 신천지가 많은 피해를 입힌 건 맞아요. 그건 인정해야 해요. 근데 그 신천지 아줌마 어디서 감염되는지 지금 밝혀졌다고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다. 그건 뭐냐? 그 신천지 할머니도 제2차 지역 감염자란 얘긴데요. 제가 여기서 합리적인 근거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대구에 1월 31일 날 치과 치료를 받으러 갔다 오셨어요. 그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야, 대구에 왜 이렇게 중국인이 많냐? 중국인이 드글드글하다. 걔네들은 마스크도 안 쓰고 돌아다니던데. 그때 제가 이랬습니다. 그때 우한 코로나가 터졌을 때이기 때문에 엄마 거기 그 칸에 같이 타면 안 되는데 타면 안 됐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타지는 않으셨다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2주 후에 신천지 할매 사건이 터졌습니다. 여러분, 그 여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마스크 쓰지 말라 해서 마스크 안 썼고요. 일상생활로 돌아가라 해서 일상생활로 돌아갔습니다. 그 원인 제공을 문재인 대통령이 해놓고서 자신들은 항상 잘한다는 거. 어떤 인간들을 보니까 반성이 없는 인간들은 발전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자기가 하지도 않은 일을 가로채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얌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반성이 없는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철면피라고 합니다. 이 문재인 정부가 더불어민주당이 철면피 얌체인데 이 과정이 되기까지는 정말 문천지라고 불리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전 잘못했다고 봅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이 잘못되었을 때 채찍질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상한 길로 갈 때 쓴소리를 해야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중도 지지층도 돌아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건 세뇌도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어르신들 계시지만 제가 죄송하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뉴욕 타임즈지에 2월 28일경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Korean leader said coronavirus would disappear. It was costly error. 이게 타이틀입니다. 그게 뭐냐? 한국의 리더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이것은 대가가 가장 큰 실수였다. 이렇게 뉴욕타임즈에서 헤드라인을 달았습니다. 그건 얘기하지 않았죠? 그리고 여러분, 타임즈지에도 뭐라고 나왔냐면 What can you learn from Singapore, Taiwan, Hong Kong? 이게 뭐냐? 우리는 홍콩과 타이완, 싱가포르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나입니다. 여러분, 싱가포르에는 우리나라랑 비슷한 시기에 발발을 했지만 사망자가 한 명도 없는 거 아십니까? 타이완은 50명 확진자가 50명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 타임즈지, 이코노미스트, 그다음 뉴욕 타임즈지에서 뭐라고 지적을 하냐면 이들은 사스 사태에 느꼈던 그런 위협을 느끼고 즉각적인 중국인 입국 금지와 정확한 정보 전달을 하였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였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잘한 편입니다. 그러나 사망자가 한 명도 없는 싱가포르, 50명밖에 확진자가 없는 타이완, 이것을 세계의 외신들은 최고의 방역 체계라고 부른 것입니다. 우리에게 칭찬하는 것은 메르스 사태로 다져진 합리적인 전산 체계, 음압병동 설치, 음압병실 의무화, 이 모든 것은 박근혜 정부가 만들어 놓은 건데 문재인 정부 자화자찬을 쓸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어려운 말까지는 못하겠지만 코스피, 코스닥, 여러분 주가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누가 잘 나가면 와 주가가 상승했네 라고 하는데 주가가 상승하려는 것은 그 주식을 사려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 주식이 경쟁력이 있다는 거겠죠. 근데 우리나라의 주식인 코스피, 코스닥이 나란히 엄청나게 폭락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했냐면 circuit breaker, 이게 뭐냐면요, 하도 내려가니까 잠금 장치를 한 거예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 겁니다. 제가 정말 맘충이란 표현을 쓰고 싶지 않지만 맘카페에 들어가 보면 외신들이 칭찬했자는 기사를 보겠습니다. 문재인이 잘했다고 한다. AFP. 문재인이 잘했다고 한다. AFP. 문재인이 잘했다고 한다. 뉴욕타임즈. 원문 링크 없고요. 날짜 없습니다. 기사 없습니다. 그것을 온 맘카페에 동일하게 놀리지만 제가 본 외신 기자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Korean leader said coronavirus would disappear. It was costly error. 다른 건 몰라도 에러는 아시죠? 실수라는 겁니다. 방역 체계에 실수가 있었으면 정직하게 인정하고 국민의 동의를 구했다면 우리가 이 뜨거운 대학교단에 소리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맘충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쥐 무슨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소비 지수가 일본을 추월했대요. 먹고 쓰는 걸 추월하면 우리가 잘 사는 겁니까? GDP가 뭐냐? 한 사람당 생산해내는 총 생산량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바늘 공장을 다닌다면 내가 만들어내는 바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얘기하는 게 총 생산량이란 말이죠. 내가 라면을 만들면 하루에 만드는 라면 개수가 몇 개냐는 얘기예요. 근데 GDP가 10년 이내 최대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러시아에게 추월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10년 전에 밥값 얼마입니까? 5,000원 했습니까? 10년 전에 밥값 5,000원 안 할 때 지금 밥값 10,000원이죠. 그런데 그 총 생산량이 떨어졌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더 큰 폭으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잘못된 건 인정하세요. 인정할 때 발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사람들을 만나는 직업이다 보니 반성이 있는 사람은 그 문제점을 생각하면서 다음에 발전을 만들어냅니다. 왜? 문제점을 고치기 때문이죠. 하지만 문제점을 덮고 선동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큰 재앙으로 돌아옵니다. 왜? 그 문제를 고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송철호 시장님, 개방 공무원직 그만 늘리고 세금 그만 쓰시고 그 무능함에 대해서 사죄하시고 능력 있는 사람 뽑으시고 울산시청 공무원들 능력을 그만 멈추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주위에 있는 문재인 지지자분들 정신 차리십시오. 당신들의 지지가 대통령을 눈멀게 만들고 더불어민주당을 부패하게 만든다는 것을 뼛속 깊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요구합니다. 거짓말쟁이 선동당 더불어민주당은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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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을 무능하게 만드는 달창들은 사과하라. 사과하라. 너희가 지지하는 대통령이 옳은 길을 가고 싶다라면 너희도 바른 소리 할 줄 알고 너희도 쓴소리 할 줄 알아야 돼. 오냐오냐 키운 애들이 얼마나 버릇없고 폐륜화가 내린지 두 눈으로 보고서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 이제는 제가 마무리 발언하고 내려가겠습니다. 대한민국 더 이상 선동되는 개돼지들에 대해서 짓밟힐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과하고 문재인은 퇴진하라!